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제 곽희창 학생이 수업 시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연을 할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의 연립 1차 부등식 단원을 수업 시연은 한 15분 정도 할 거고, 그래서 수업 시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곽희창 학생의 수업 시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연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수업 시연 편까지 요 항목들을 함께 보면서 메모를 했다가 이따 토론에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희창 학생의 수업 시연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마지막 수업이라서 다들 많이 힘들고 지친 거 알겠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힘내서 우리 수업 하도록 해요. 먼저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볼게요. 학습 목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 둘. 연립 부동식의 해는 각 부동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거 전 단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연립 1차 부동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부동식이라는 거는 저희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게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는 1차 부동식이라고 해서 2x 플러스 4가 6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4를 먼저 이항을 시켜주고 2로 나눠주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여기 2x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것만 주의해서 이거 다 기억하고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연립 1차 부동식이라는 게 일단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저희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립 부등식은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2x 플러스 4가 6보다 작다. 이거 부등식 하나랑 3x 플러스 5가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연립되어 있다. 이게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1차 부등식으로 연립되어 있으면 연립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면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써준 거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연립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푸는 문제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먼저 풀어보면은 2x가 10보다 크다, x는 5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2번식을 풀면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이 연립 부등식을 계산을 한 뒤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3 안에 동그라미를 칠해 주는 거고 x는 5보다 작다니까 5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5의 구멍을 뚫어준 뒤에 수직선을 이게 나타내면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에 해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 두 부등식의 공통 부분에만 색을 칠해준 뒤에 정답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푸는 게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또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여기 얘와 같이 저렇게 부등식이 1차식이 2개로 3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A와 B를 먼저 풀고 B와 C를 풀어준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야지. A랑 C랑 풀고 B랑 C랑 풀었을 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은 결국 그거는 틀린 답이 돼요.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A랑 B랑 먼저 해주고 B와 C랑 해주는 방법으로 풀어보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 노트를 피면은 함께 하고 예제 1번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푸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풀어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만 풀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먼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규빈이가 한번 말해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1번, 2번이라고 써놓은 문제 중에서 1번 먼저 풀고 2번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풀어보면은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고 가로를 풀어서 정리하고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을 풀어주면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학생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푸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이거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마이너스 풀어줬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거 유의해서 풀도록 해요. 자,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식인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뚫어주고 여기도 x는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은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돼서 공통 부분인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라고 풀면 되고, 자,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 1번, 예제 2번, 문제 2번 문제 풀어보고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푸는 걸 봤는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사람? 그래, 나와서 한번 풀어봐요. 자, 우리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잘 풀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어때요? 틀린 부분 있어요? 자, 틀린 부분 발견한 사람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네,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부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호가 바뀌었죠.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부호를 바꿔주라고 했는데 x 앞에 마이너스도 없고 단지 여기 답의 그 뒤에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혼동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답도 달라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돼서 공통 부분이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A와 B와 C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등식과 이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 다들 어려웠나요? 생각보다 쉬웠죠? 전에 배웠던 것보다는 더 쉬운 문제들이어서 아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절대값 비율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절대값이니까 좀 더 다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희청이 들고. 자, 우리 지금까지 곽희창 학생의 수업 시험을 봤는데요. 일단 내가 피드백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면 되나요? 조금 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곽기창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실현을 해주시면서 일단 방금 전에 저 이제 칠판 판서에서 일부러 이제 부등호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약간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좀 환경이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화면에 PPT를 사용하고 칠판 판서를 사용하실 거면은 오히려 이제 그 교수님들처럼 폭넓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한 칸 더 칠판을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부분까지 사용을 했으면은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좀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유 같은 그 근거가 실제로 PPT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 칠판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 PPT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이걸 실제로 처음 배우거든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선행한 학생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이걸 처음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PPT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그 템포에 맞춰서 저 판서가 싹 사라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잠깐 딴짓하다가 실험 보면 아예 없는 거니까 수업을 따라오기가 실제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칠판을 폭넓게 쓰신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단 거기까지 네. 또 하나 더 할까?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되게 잘했던 부분은 지금 여기 지금 판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이제 오류를 할 수 있는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것들을 학생들이 오류 찾기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거 이거 잘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판서랑 관련해서 칠판을 우리가 이제 전용 강의실에서 할 때는 보통 지금 이 앞에 이 칠판 3개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지금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니터 칠판 하나로 생각하면 최소한 2개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바로 지우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숙지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다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제 저쪽이 좀 귀퉁이라서 모퉁이라서 아니면 지금 같은 환경에는 이쪽하고 왼쪽에 있는 그냥 이렇게 와도 학생들한테 엄청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쪽에 또 한 칸 쓰고 이렇게 양쪽으로 한 칸 쓰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하는 판서 관련된 얘기. 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도연이가 했으니까 혹시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네. 네. 이거는 저도 이제 그 학원 쪽에서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이제 아까 그 곽기창 선생님께서 이제 땡땡땡 하고 1번 쓰셨고 땡땡땡 이제 연립부등식 하셨을 때 그걸 활용해 주셨는데 그걸 활용해 주실 때 그거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학생들이 위에는 분명 땡땡땡 1번이고 2번이고 아는데 설명을 쭉 들어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칠판 보면은 가끔 그게 매칭이 안 되는 학생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원도 이제 바로 표시해 준 다음에 1번에 대한 풀이는 2줄이야. 2번에 대한 풀이는 2줄이야 하면서 이제 구역을 좀 나눠 주시면은 훨씬 더 판서가 이제 구조화되고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지금 요거 말하는 거지. 연립할 때 여기다가 이제 지금 말한 거 표시를 대로 하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이고 네. 2번이면 1번에 대한 풀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대한 풀이 그리고 1하고 2를 연립하는 게 이게 되는 거죠. 예. 연립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준 학생들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여기도 좀 연립이니까 표시 좀 하고 네.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일단 좋았던 점은 처음에 선수 학습을 해서 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5개념 잡아주는 거 그것도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한 2번 정도 잡아주셔서 네.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게 그 칠판을 한쪽밖에 못 쓰다 보니까 그 계속 판서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 중간에 끊기는 게 계속 느껴져가지고 지우셔서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곽기창 선생님은 이제 오히려 이 모니터 없이 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제 뭐 임용 시험도 그렇지만 학원에서도 하는 거 여러 군데에서 모니터 없이 또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가급적 판서를 지우지 않으면서 한 3칸 정도를 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니터 있으면 여기다 핵심적인 것만 띄우면 되니까 그래서 판서를 많이 지우지 않는 그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연립 1차 부등식이잖아요. 지금 다이어그램 맨 밑에 부등식 그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 표시할 때 여기 수직선으로 표시하는데 끝에 계속 이렇게 직선 끝에 화살표가 없어서 또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창이 끝에가 위에 화살표가 없고 밑에가 화살표가 없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해주는 게 좋고 또 여기 이제 본인이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칠판이 큰데 글씨가 따닥따닥 여기 다 붙어 있죠. 응?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래서 넓게 이렇게 딱 할 때도 부등식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늘 연습을 이렇게 딱 하고
항상 가운데 0을 찍고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1하고 2, 사실 0, 1, 2까지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게 큼직하게 하고 하는 게 더 보기가 훨씬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책하고 좀 차이를 보면 네. 보통 이제 두 개를 그릴 때 희창이 스타일, 지금 여기는 겹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좀 볼게요. 계속 이런 부분 나오지? 요거 같은 방향일 때 희창이 그림하고 차이를 좀 보면 희창이 그림은 여기에서 3에서 이 2가 위로 올라가게 안 그리고 이 밑으로 가게 그리거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여기는 조금 더 겹쳐 보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책에 있는 다이어그램도 엄청 생각해서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책을 따라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무난하지 않나 싶어.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가니까 겹치는 게 덜, 여기서 확실히 끊어진 게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좀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학습 목표의 진술은 희창이가 한 거예요? 아니면은 희창이 참고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게 읽어보니까, 그치? 성취 기준에 되어 있는 거고 학습 목표는 아마 따로 있을 텐데 어.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연립 부등식의 해는 각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아무튼 구할 수 있다는데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계속 내가 한 3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상해서 희창이 이걸 어디서 했을까? 이게 아마 성취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아마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좀 몇 번 실수한 것 같아요. 응?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연립 부등식의 해는 각 부등식의 해의 교집합이라든가 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써야 돼요. 응?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아니고 이거는 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희창이 요새 학생들이 이제 희창이도 뭐 목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판서를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판서 지우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판서 연습할 때 3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우지 않고 쓰기 15분 정도 수업 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면 뭐 45분이든 50분을 해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부분은 교과서에 될 수 있으면 교과서에만 따르는 게 좋아요. 그거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칭찬할 부분은 오류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은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연립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중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칠판이 한쪽 학부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저쪽에 선수학습에 했던 거 있고 학생들이 까먹었으면 아까 선생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보고 아 맞아 저렇게 풀었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거는 한 3쪽 정도 이렇게 쓰면 제일 좋고 평소에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판서는 가급적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판서 계획을 좀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오늘 수고했어요. 혹시 희창이가 이제 이거 수업 시험 준비할 때랑 또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하고 뭐 혹시 추가해서 할 얘기 있어요? 소감 같은 거? 이게 원래는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제가 첫 수업으로 했던 게 이것들거든요. 확실히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수업할 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랬어요? 가운데 그때는 지금 가운데
TV가 있고 그걸 가릴 수 있었어요. TV를 칠판에 가리고. 가리고 그 위에서. 네, 그 위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서방은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쪽 하나를 가지고 한 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수고 많았어요.